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7과 문법 강의, 요것만 들으시면 이제 저희 중간고사 준비가 확실히 끝나는 거죠, 여러분. 자, 7과는 문법이 제가 조금 어렵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7과의 문법 포인트는 영상을 조금 돌려보시면서 여러분이 복습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7과의 첫 번째 포인트가요, 여러분.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 자, 우선 투부정사라는 게 뭔지부터 확실하게 여러분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우선은 투부정사라는 건요, 여러분, 동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이는 거, 이게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는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by라는 동사를 제가 하나 놔뒀습니다. 좀 간단한 동사죠? 자, by라는 동사 앞에다가요, 지금부터 제가 to를 붙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동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buy라는 건 사다, 물건을 사다라는 동사죠. 동사라는 건 뭐뭐 하다라는 해석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자, 근데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순간 이거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동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동사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to by로 변신하는 순간 갑자기 명사인 척도 하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형용사인 척도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인 척까지 하게 돼요, 문장 안에서.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명사인 척, 형용사인 척, 부사인 척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해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원래 동사의 해석은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명사의 뜻은 원래 딱 떨어지는 해석이잖아요. 소녀, 책상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명사의 해석으로 변한다라는 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변신한다라는 겁니다. 네, 동사 원형 앞에 to 붙여서 명사처럼 쓴다라는 건 해석이 하다에서 하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형용사처럼 변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원래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고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형용사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투부정사가요, 마치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뭐뭐 할, 뭐뭐 될, 이런 해석이에요. 예문 간단하게 들어보자면 time to eat 이렇게 하면 보세요. 먹다라는 일 앞에 to를 붙여서 선생님이, 그죠? 시간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먹을 시간 해가지고요. 지금 to it이 마치 형용사처럼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먹을 시간, 뭐뭐 할, 뭐뭐 될, 이런 식으로 해석이 취해집니다. 부사는요, 여러분 해석이 좀 많아요. 이번 시험에서 7과의 포인트는 부사적인 부사 용법 중에서도 목적 용법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부터 갈까요? 목적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목적이라는 건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해석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이네, 그리고 목적이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유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의 이유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쉽게 접하는 문장 자체가 nice to meet you 라는 문장이 있죠, 여러분. nice to meet you. 자, 얘는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nice to meet you. 자, 여기서 보시면 nice 하대요. 왜 nice예요? 너를 만나게 되어서 nice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유라는 건 뭐뭐 하게 되어서 라는 이런 해석이 되면 이거 부사적인 용법인데 이유구나,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 결과의 해석도 있어요. 부사는요, 참 많아요. 자, 1학년 단계에서 사실 엄청나게 모든 걸 투부정사를 다 완벽하게 정복하려는 욕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지금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뭐한 결과 뭐뭐가 되다, 이런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남자가 자란 결과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식으로요. 그 남자가 자란 결과 뭐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랐어요. 그 결과 뭐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조금 복잡하실 텐데요.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결론은 이거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순간, 이거 잘 안 지우네요.
자,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문자단에서 동사로 쓰이지는 않고요. 다른 품사인 척 변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도표로 살펴보시죠, 여러분. 자,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예문하고 같이 보세요. I want to buy the new cell phon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해석하실 때는요, 여러분. 투부정사 바로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한번 끊어볼게요. I want, 원한대요. 뭐를 원해요? To buy the new cell phone. 새로운 핸드폰을, 새로운 휴대폰을 사리겠어요? 사기 위해서겠어요? 사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대입해보세요. 그렇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선생님 써놨죠. 사는 것이라는 해석이 딱 맞기 때문에 여러분 뭐뭐 하는 것이라는 해석일 때는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 나는 원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명사적 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게요. I have no money. 돈이 없대요, 여러분. 자, 근데 어떤 돈이냐면요. to buy 앞에서도 끊어주세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어떤 돈이 없는 거냐면 그것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 사기 위해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사실 투부정사가요, 여러분 해석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문 싸움이에요. 그래서 문제집 푸시면서 보다 많은 예문들 이 아이는 형용사처럼 쓰이네. 이 아이는 보통 목적으로 쓰이는구나. 이런 자리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예문은 기억하세요. I have no money to buy it. 그것을 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mone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치 형용사처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I went to the store 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주세요. 나는 가게에 갔었대요, 여러분. 근데 가게에 왜 갔겠어요? To buy some water. 물을 사기 위해서겠죠. 그쵸? 물을 사는 것 아니고요. 물을 살 아니고요. 물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부사적 용법이면서 목적이라고 여기까지 챙겨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네, 투부정사 5문장 선택지로 깔아놓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중 용법이 같은 하나를 고르시오. 다음 중 쓰임이 같은 하나를 고르시오. 모두 다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해석과 예문으로 여러분이 푸셔야 될 문제고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문법 강의보다는 여러분 실제로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점수 얻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기본적인 이론은 이렇고요. 자, 그래서 부사적 용법에 목적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라면 다 부사적 용법인데 4개가 목적이고 하나는 이유 이런 식으로 정답이 갈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 해석은 뭐뭐하게 되어서 결과 뭐뭐한 결과 뭐뭐가 되다 이런 해석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론은 여러분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투부정사. 자, 작년도 15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표현과 쓰임이 같은 것을 골라내라는 문제였죠. 자, 마찬가지로 쓰임 또는 용법이라는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실게요. Why did you go to the park yesterday? 어제 왜 공원에 갔었어? 라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과거 시제네요. 자, 일단 B가 대답하네요. I went to the park. 여러분, 여기는 투부정사 아니에요. to 보인다고 다 투부정사 아니죠?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건데 여기 더 park 나왔잖아요. 명사. 그죠? 얘는 아니고 공원에 갔었대요. 자, 여기가 투부정사죠, 여러분. to 플러스 동사 원형. 앞에서 항상 끊어주라고 했습니다. 공원에 왜 갔어요? 하고 생각해 보세요. To meet my friends.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겠죠, 여러분. 해석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공원에 갔어요. 친구 만나는 것 이상하죠? 공원에 갔어요. 친구 만날 이상하잖아요. 공원에 갔어요. 친구 만나기 위해서. 네,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은 우선 부사고요, 그죠?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그 중에서도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문제 푸실 때요, 여러분 문법 문제 풀 때 멍하니 푸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끄적끄적 하시면서 푸시는 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자, 투부정사 앞에서 끊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끊을게요.
그 남자는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하냐면요. 피아노를 치는 것을 좋아하겠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무슨 용법이에요? 네,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Number 2, 2번 갑니다. To eat fast food. 선생님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의 진짜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쭉 가다가 조동사 may가 보이고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우리 동사 원형 쓰는 거죠? 그럼 여기가 동사네요. 동사 앞부분이라는 건 이거 주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자, 그럼 해석할게요. fast food. 몸에 안 좋은 거죠, 여러분. fast food를 먹는 것은, 자, 선생님 왜 이렇게 바로 먹는 것이라고 해석하십니까? 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여러분 명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왔다라는 건 이건 100%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해석한 거죠. 바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은 destroy, 파괴하답니다. 파괴할지도 모른대요.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파괴할지도 모른대요. 자, 1번과 2번 모두 명사적인 용법이었고요. 다만 이것도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명사적 용법은 맞는데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2번은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적인 용법이고요. 주어로서 쓰인 1번은 동사 like의 목적어겠죠. 목적어는 보통 우리 뭐예요? 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좋아합니다. 뭐를 좋아해요?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요거는 목적어겠네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3번 가시겠습니다. I need someone.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투부정사 앞에서 마찬가지로 끊을게요. To have my homework. 내 숙제를 뭐 할 someone이 필요한 거예요? 도울 someone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내 숙제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런 것도요, 보통 예문 많이 보셔야 돼요. someone 투부정사 나오면 투부정사 할 someone 이런 식으로 해석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someon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도울 someone, 누군가 필요하다. 4번 가실게요. 지호가 공부했대요, 영어를. 자, 투부정사 앞에서 끊겠습니다. To make foreign friends. Foreign friends는 외국인 친구들이고요, 여러분. 외국인 친구들을 뭐 하기 위해서 공부했겠어요? 만들기 위해서 공부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정리 마지막까지 잘 합시다. 부사적인 용법이고요. 부사 중에서도 목적에 해당이 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5번 가실게요. I'm happy to hear that 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I'm happy. 끊으세요. 행복하대요. 왜 행복해요? To hear that. 그것을 듣게 되어서 행복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는 부사의 이유에 해당합니다. 감정의 이유예요. 왜 행복해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목적 아니고요. 그것을 듣게 되어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사긴 한데 이유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여러분? 네, 부사는 4번, 5번 둘 다 정답인데요. 그 중에서 목적의 해석인 것은 4번이 정답이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투부정사 나올 때마다 얘가 무슨 용법이지, 무슨 해석이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 작년도 기출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해결했고요. 올해도 아마 투부정사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 출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건 객관식이 나오건 기본적인 베이스는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실게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벌써 이게 틀어버렸는데요, 여러분. 바로 4형식, 3형식입니다. 4형식, 3형식. 요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자, 우선은 형식이라는 게 뭔지부터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형식.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데요. 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1형식에서 5형식. 그 중에서도 이번 시험에서는 4형식과 3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선 3형식이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3형식이라는 건요. 보통 문장의 구성 요소가 주어와 동사는 기본적으로 우선 있게 되죠. 자,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나 필요한, 지금 제가 이거 사람 그리기 바로 목적어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목적어가 하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몇 형식? 3형식이라고 합니다. 3형식. 자, 그리고요. 자, 4형식은 뭐냐면요. 주어와 동사가 당연히 있고요. 욕심쟁이처럼 목적어를 2개를 가져요. 자, 목적어 하나, 그리고 목적어 2개. 목적어를 총 2개 가지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4형식이라고 합니다. 4형식. 그럼 선생님 동사 뒤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딱 있으면 한 단어가 있으면 그거 3형식이고 동사 뒤에 아무 단어나 2개가 있으면 4형식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I love him so much.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랑합니다. 주어 동사 나왔죠, 여러분? 그리고 동사 뒤에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아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사랑해요? 그를 사랑하죠. 그를. 그래서 이거 목적어 출연했고요. 선생님 so much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거 더 있으니까 4형식 아닌가요? 4형식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고요. so much는 너무 많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부사죠. 여러분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꾸며주는 말들은 형식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사 같은 거는 취급 안 해요. 자, 그래서 이거 3형식이고요. 4형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사람과 사물로 그려놓긴 했지만 이거 지워볼게요. 보통 목적어 2개인데요. 목적어에 이름이 있습니다. 자,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목적어 있어요. 이런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 그래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을이라고 해석되는 이 목적어를요. 직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2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선생님 4형식에서 3형식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문 하나 갈게요. 자, 내가 줬어요, 여러분. I고요. 주다 give의 과거는 뭐죠? gave겠죠, 그죠? 자, 내가 줬습니다. 그 남자에게 him,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죠? 뭐를 줬냐면 편지 하나를 줬어요. A letter. 편지를 직접 목적어겠죠? 자, 이거 몇 형식이에요, 여러분? 주어 동사 뒤에 사람 목적어. 저는 보통 사람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간접 목적어 나왔고요. 사람 아닌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 목적어 2개 몇 형식? 네, 바로 4형식 문장입니다. 4형식 문장. 이거를 이제 목적어 하나짜리 3형식 문장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즉 사람 목적어와 사람 목적어 아닌 거, 사람 아닌 목적어 자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바꿔볼까요? I gave a letter him.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는데. 자, 자리를 바꿨을 때요, 여러분이 뭔가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공식처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조금 빠르면은 여러분 멈춰놓고 필기하는 거 아시죠? 자, 하러 가겠습니다. 우선 4형식 그림부터 그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그림 그리세요. 4형식이라는 건 목적어 2개라고 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있고요. subject, verb 표시입니다. 주어, 동사. 자, 그 뒤에 뭐뭐에게 해당하는 보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요. 뭐뭐에게라는 목적어 오고요. 뭐뭐을이라는 사람 아닌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3형식으로 바꾸세요 라는 학교시험 문제가 나오면 주어 동사는 똑같아요, 여러분. 다만 자리 바꿉니다. 사람 아닌 목적어, 직접 목적어 먼저 써주고요. 자, 그리고 그 뒤에다가 사람 목적어를 써주는데 사람이 뒤로 가서 울고 있어요, 그죠? 사람 목적어를 써주게 되는데 이 사람 목적어를 뒤로 보낼 때는 바로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전치사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to도 있고, for도 있고, by도 있고, of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걸 뭐 맘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정해진 전치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동사에 따라서 마음에 들어 하는 짝꿍 그 전치사들이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자, 아까 했던 문장 잠깐만 가볼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제가 줬다 그랬죠? I gave him a letter. 편지 한 통을 줬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이거 몇 형식이죠? 4형식이죠? 사람 나오고 사람 아닌 목적어 나왔어요. 이렇게 표식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이거 자리 바꾸겠습니다. I gave
a letter. 그리고 나서 전치사 자리 비워놓고 사람 목적어 뒤로 보내죠? 이해되세요? 자, give라는 동사가 전치사 짝꿍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주다 give는요, 여러분, 전치사 to를 씁니다. to. 이런 아이들을 지금부터 외우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멈춰놓고 필기해놓고요. 자,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수요동사라고 제가 갑자기 여기 써있는데요. 수요동사라는 건 사형식 동사를 뜻합니다. 즉, 목적어 2개 가지는 육식쟁이 동사죠. 그죠? 자, 3형식 전환 시에,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 목적어를 뒤로 보낼 적에 그 사람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쓰는 아이들입니다. 요게 가장 많아요, 여러분. 물론 뭐 시중에 외우는 방법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런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연상법이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만든 방법이 있는데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억은 잘 나니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요, to 쓰는 동사들 택배 to라고 이 이야기에 이름을 붙였어요. 왜 택배? 자, to 쓰는 동사들이고요. 선생님이 홈쇼핑을 우연히 보다가 생각한 건데, 선생님 직업이 강사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자, 근데 분필을 자주 쓰다 보는데 이제 분필이 자꾸 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손에 묻고요. 잉크가 손에 묻고요. 옷에 묻을 때도 있고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손에 묻지도 않고 막 이렇게 튀지도 않고 쓸 때 막 손 아프지도 않은 이런 분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상상한 겁니다. 자, 홈쇼핑에서 어떤 특이한 아주 새로운 분필을 개발해서 강사들 위주로 분필을 판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홈쇼핑에서 분필을 보여줍니다. 저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다, show.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 분필 너무 좋은데 저거는 꼭 사야 돼.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를 들고 말합니다. 말하다, tell. 뭐라고 말해요? 분필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겠죠? 보내다, send. 주다, give.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죠? 자, 그럼 거기서 당연히 분필을 보내주시겠죠. 분필을 택배 아저씨가 가지고 오실 거예요. 가지고 오다, bring. 자, 어디를 통해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고속도로 막 이렇게 막 통과해서 가지고 오시겠죠, 그죠? pass. 띵동 하고 택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제가 손으로 건네봤겠죠? hand. 굉장히 유치하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분필을 왜 샀어요? 가르칠 때 teach. 쓰려고 샀겠죠? write. 근데 분필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선생님들이 막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lend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동사들은 어쩔 때 to를 쓴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 목적어 있고 사람 아닌 목적어. 즉 여러분 용어대로 갈게요. 책에서 보시는 간접 목적어 있고 직접 목적어 있을 때는 전치사 안 써요. 자, 사람이 뒤로 갈 때, 즉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갈 때 그 간접 목적어, 사람 목적어 바로 앞에 전치사 to를 쓰는 동사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홈쇼핑에서 분필을 보여줍니다. show.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tell.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내주세요. send, give. 주세요. 자,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죠. bring. 자, 고속도로 막 통과해서 pass. 손으로 건네받았어요. hand. 자, 그리고 분필을 산 이유죠. 가르칠 때 teach. 쓰려고 샀죠. write. 좋아서 빌려줬어요. lend까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외우시는 게 관건이고요. 다만 시험장에서는 이런 원래 시제로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과거형으로도 출연하기 때문에 과거형 만나셨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과거형까지 여러분이 필기해서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과거형 출연했고요. 과거형까지 지금 필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은 3형식 전환 시에 to를 쓰는 동사다. 기억하셔야겠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런 그림일 때 사람 목적어, 사람 아닌 목적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을 때는 괜찮습니다. 전치사 안 씁니다. 자, 근데 둘이 순서 바꿔서요. 사람 아닌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그죠? 직접 목적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뒤로 보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람 앞에 전치사 to를 쓰는 아이들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고요. 두 번째는 3형식 전환 시에 전치사 누구 쓰는 아이라고 써있어요?
for 쓰는 동사들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순서로 바뀌었을 때 여기다 이제 to가 아니라 누구 쓴다고요? for 쓰는 동사들 알아봅니다. 뭐 메가페 쓰든가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어디 회사 이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유치한 방법 하나 만들었어요. 요리포라고 합니다. 아까는 택배투였는데, 그죠? 여러분, 요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 만들려면 재료를 우선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재료를 찾습니다. Fine. 또 유치한 냄새가 막 나죠? 자, 재료 찾았다고 요리 끝 아니에요. 재료를 사야 돼요. Fine. 자, 재료를 샀습니다. 여러분 소위 하는 말대로 득템이죠. 얻었어요. get. 자, 얻은 재료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만들어야겠죠? make.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요리를 했죠? 자, 이런 동사들은 for 쓰는 동사들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기억은 날 거예요. 언제 for 쓰는 동사들이라고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목적어와 사람 아닌 목적어,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꿨을 적에 사람 목적어 앞에다가 for 쓰는 동사들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과거형까지 같이 외워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선생님 여기다 써놨죠? 같이 외워놓으시고요. 마지막 삼형식 전환식 오브라는 전치사를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야기 만들고 할 필요 없어요. 우선 하나만 우선은 외우시면 되거든요. 1학년 단계에서. 자, 바로 ask입니다, 여러분. 네,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고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 ask고요. ask는 사람 목적어 뒤로 보낼 때 누구 쓴다고요? 전치사 of 쓰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요거 외우실 수 있겠나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외우고 나서 문제로 많이 적용하셔야 되고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객관식 문제로 출연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때는 전치사 짝꿍이 잘못 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술형 문제로 출연이 될 수 있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다음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하시오. 3형식 문장을 4형식으로 전환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보실 거예요. 자, 이거 꼭 외우시고요. 다만 선생님이 과거형 챙겨놓으라 했던 이유가 조금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과거 시제가 6과의 포인트였는데, 자, 가지고 오다라는 bring의 과거형은 brows죠, 여러분. B-R-O-U-G-H-T예요. 자, 근데 사다라는 buy의 과거형은 bought이죠, 그죠? B-O-U-G-H-T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스펠링 R 있고 없고 차이예요, 여러분. bring 했을 때 bring은 R 있으니까 여기 R 있고요, 그죠? buy는 R이 없으니까 여기도 R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왜 중요하겠어요? 스펠링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짝꿍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가지고 오다, 택배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가지고 오다라는 browse은 4형식에서 3형식 전환식에 to를 쓰고요. 사다, bought은 for를 씁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둘이 잘 나와요. 자, 그럼 실제 기출문제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볼까요? 자, 실제 작년도 기출문제였어요. 23번 문제로 객관식 문제 출연했었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4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윗글의 밑줄 친 Homer gives me too much stress와 같은 뜻을 지닌 문장들이다.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형식부터 따지셔야 돼요, 여러분. 동사 뒤에부터 보시면 됩니다. 동사까지는 똑같아요. Homer gives. 숙제가 준대요. 나에게. 자, 사람 목적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간접 목적어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준대요, 여러분. 자, 요거는 사람 아닌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자, 몇 형식이에요, 여러분? 4형식입니다. 4형식. 현재 4형식 문장이고요. 요거를 사람과 사람 아닌 목적어 자리 바꿔서 3형식 만들라는 거죠. 자, 근데 자리 바꿀 적에 그냥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알맞은 짝꿍 전치사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동사 한번 다시 봅시다. 주다라는 give는 여러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누구예요? 그렇죠. 전치사 to 쓰는 아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Homer gives too much stress to me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이 3형식으로 만드신 후에 똑같이 생긴 문장을 골라내시는 게 덜 헷갈려요. 자, 그럼 같은 문장 해볼까요? 자,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Homer gives
too much stress to me. 몇 번 정답입니까?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 too much stress 먼저 나오긴 했지만 짝꿍이 달라요, 여러분. for 아니죠? 네, to가 짝꿍이었어요. 자, 이런 게 객관식 문제로 출연했었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 6번으로 작년도에 또 나왔었습니다. 다음 주어진 문장을 4형식 문장으로 바꾸래요. 그럴 때 이미 공식부터 볼까요? 주어 동사 있고 4형식 뭐예요? 사람 목적어, 네, 직접 목적어 먼저 쓰고, 죄송합니다. 간접 목적어 먼저 쓰고요. 사람 아닌 목적어 있잖아요.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요거 직접 목적어. 요런 형태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석할게요. My mom, 엄마고요. bought, 사셨어요. 뭔가 구입하셨대요. 주어 동사죠. 자, 그리고 분석하십시오. A lot of cookies, 많은 쿠키들.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거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겠죠. 그리고 나에게 라는 사람 목적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for 써있네요. for 왜 써있어요? 네, 사다라는 verb, buy는 그렇죠. for 쓰는 요리 for 그거잖아요. 자, 그럼 요거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어 동사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 My mom bought. 자, 누구부터 적어요? 사람부터 적어야겠죠? me. 그리고 사람 아닌 목적어 그대로 써주세요. A lot of cookies. 전치사 for는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사형식에서는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었죠. 안 쓰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사형식에서 사형식 바꾸는 것보다 죄송해요. 3형식에서 4형식 바꾸는 것보다 4형식에서 3형식 전치사 이렇게 알맞게 바꾸는 거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문제풀이 수업 있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전남중 저희 학원에 친구들 반 수업이 5시 반부터 있는데요. 그 수업 때부터 실제로 이런 4형식 문장과 3형식 문장 또는 투부정사 문제 상당히 많이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로서 여러분이 실력을 연마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베이스만 있는 강의니까요. 혹시나 헷갈리실 때 다시 한번 강의 틀어서 보시고 이번 시험에서 좀 좋은 성적, 좋은 결과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